말센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듣고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말센스라고 했을 때 흔히 접하는 말재주나 말하는 스킬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 책을 꼭 한 번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화려한 언변의 방법이나 수단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며 먼저 잘 듣는 방법을 전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센스는 대화의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CNN과 같은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항상 대화 실험의 장으로 여기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보다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테드 강연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출판사에서 영상에 자막을 달아둔 것 같아요. 아직 못 보셨다면 이 영상 끝에 달아둔 링크를 클릭하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카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 말센스라는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기억되는 말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We Need to Talk입니다. 책의 내용상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정도로 직역될 테인데요. 이를 말센스라고 의역한 것은 정말 기발한 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추어 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입니다. 말이 통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도 좋아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보낼 정도로 누군가와 대면해서 대화하거나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간의 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에는 익숙하지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말하고 들어주는 방법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방적인 How to Talk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We Need to Talk입니다.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인 것이죠. 이 원칙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대와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화려한 언변의 토크쇼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사실 그러한 말을 포장하는 재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창한 말재주로 꾸며진 대화라 할지라도 대화의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다지 즐거운 대화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여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감은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의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말센스는 말재주를 이깁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지만 진정한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며 다시 말해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의 교환입니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에 능숙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인 것입니다. 말센스란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며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와 나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라면 우리는 마치 상대가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고 싶다면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기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견해를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편으로 치워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의 한 연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이후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합니다. 가끔씩 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대화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대화를 피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면 딴짓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자의 경우 종종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죄송하지만 대화에 집중하기가 힘이 드네요. 당신의 말을 계속 듣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대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화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냥 조용히 침묵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은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듣는 방법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소통이 가능한 말을 할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말은 화려한 언변으로 치장된 TMI가 아니라 침묵은 금이다 였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설명하는 16가지 원칙들을 마음에 새겨 실행에 옮겨보세요. 당신의 대화에는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화하고 소통하는 말센스 16가지 원칙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통제병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관심병이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다. 대충 하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라.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실수는 지적해야 한다. 단 딱 한 번만.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하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짤막짤막하게 책에 쓰여진 대로 16가지 원칙을 읽었습니다만 각 원칙별로 역사적 일화나 사회학적 연구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 꽤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세심한 분석이 각 페이지를 채우고 있고 대화할 때 가져야 할 예의와 배려에 대해 사려 깊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말 센스는 논리적이거나 언변이 좋거나 목소리가 유창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화의 스킬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먼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 센스의 향상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세요.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이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이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꼭 말솜씨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센스이며 마음이 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입니다. 책을 통해 지난날 제가 해왔던 잘못들을 되새겨보기도 하고 반성해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최대한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한 달여의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얕고 어줍잖은 제 생각을 반영하여 정리하기보다는 가급적 책의 곳곳을 인용하여 편집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저도 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에만 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저와 대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합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 꼭 말센스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 듣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센스 없이 길기만 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말센스를 실천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잠잠히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이 통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